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결국 문을 닫자 5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극심한 생계난에 몰리면서 막막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쯤 정부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가동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주시가 부영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형사 고발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신청하는 등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결국 문을 닫아 5천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극심한 생계난에 내몰린 근로자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좁은 인력사무소는 일감을 찾아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올 초 군산조선소를 그만둔 김민우 씨도 벌써 한 달째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깬 적금도 바닥나 더 이상 기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먹어놓은 대로 이제 생계를 하다가 정 안 되니까 어차피 실업급여도 끝나고 여기 나오면 돈 나오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의 수입이 턱없이 줄어들자 배우자들도 일터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나와야죠. 자기가 번다고 하지만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생활고가 가정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영 씨는 아이들 교육비도 댈 수 없을 만큼 어려워져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생활이나 가정적으로나 많이 힘들어졌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근로자와 가족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군산조선소 종사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처럼 크지만 정부 대책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쯤 발표될 정부 대책에 꼭 포함돼야 할 지원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문을 닫은 군산조선소의 대책으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농업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 지원과 건설기계 산업 확대 등입니다. 그러나 조선소 종사자들이 원하는 근본 대책은 재가동뿐입니다. 군산에 그 어떤 산업이 오더라도 한때 5천 명 넘게 고용한 조선소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가동 과정에서 주문과 설계 등에 1년 가까이 걸리는 만큼 울산 조선소 물량을 군산으로 가져오는 것도 시급합니다. 신규 물량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준비 단계를 거치면 한 1년의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기기 위해서는 지금 울산에 배정되어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군산에 미리 좀 배치를 해주고 하청업체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을 서둘러야 합니다. 대통령 공약인 선박금융공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신규 선박 발주, 노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 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1조 원을 주고도 아직 1조 6천억 원이 남은 선박 펀드를 서둘러 군산에 지원하는 방안도 군산경제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가 부영주택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부영을 형사 고발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는데요. 전국 20여 개 시군과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임대료 상승폭은 2.6%가 적정한데도 부영이 5%까지 올렸다며 형사 고발한 상황. 부영 측은 전주시가 임대료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지역 전세 가격 변동률을 고려하는 기준이 합당한가 이 문제 커다랗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전주시는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 감식과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부영 측이 법정 한도까지 임대료를 올려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주택법 개정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실상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서 서민들의 임대료 인하와 또 아울러서 주택법이 개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오늘 조사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현재 부영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전주시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5% 인상하겠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사업 주체하고 저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고. 전주시는 전국 20여 개 시군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와 부영 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임대료 상승폭을 낮추기 위한 전주시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골라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끼어들기로 몰아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81살 김모 씨는 2년 전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로를 바꾸는 사이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들이받았기 때문입니다. 2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후방을 주시한 다음에 2차선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 뻥 소리가 나서 보니까 차 사고가 났었어요. 상대 차량 운전자는 22살 A씨. 알고 보니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낸 사고였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방해해 끼어들었다고 주장하면 상대 차량의 9할 이상의 과실 비율이 잡히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A씨 등은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살 된 어린 자녀와 임신한 아내를 사고 차량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일방 통행구역, 그다음에 급정차구역 등을 면밀히 물색한 후 그곳에 잠복해 있다가 그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모두 20대인 보험 사기단 35명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런 보험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반드시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날 때는 상대 차량도 브레이크를 밟는데 고의 사고인 경우 제동 장치를 약하게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의 사고가 입증되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벌점과 과태료도 취소됩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22살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함께 보험 사기에 가담한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부안여고 성추행 피해 학생이 20여 명 더 늘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주 부안여고 2, 3학년 학생 360명을 조사한 결과 20여 명이 추가되면서 피해 학생이 모두 50여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안여고 방학일인 21일 전까지 추가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속산에서 침출수가 인근논으로 유출됐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오전 9시쯤 폐속산 저류지의 침출수가 많은 비에 넘쳐나면서 인근논으로 유출되자 양수기를 동원해 논에서 침출수를 수거하고 차단막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폐속산의 침출수 유출은 지난달 26일과 29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남해 논에서 양수기만 골라 훔친 농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양수기를 훔쳐갔는데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적재함을 가득 채운 화물차 한 대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내달립니다. 인근 논에서 양수기를 훔친 뒤 또 양수기를 훔치기 위해 다른 논으로 가는 겁니다. 63살 김모 씨는 익산과 충남 논산 일대의 논을 돌며 양수기를 훔쳤습니다. 물을 심어놓고 이제 관찰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물을 대려고 하니까 모다가 없는 거예요. 6월달에 정말 가물고 했는데 물이 엄청 필요할 때 이 시기에 모타가
분실돼가지고. 김 씨는 양수기와 연결된 이 파이프를 톱으로 자른 뒤 양수기를 자신이 타고 온 화물차에 싣고 달아났습니다. 지난 2년간 김 씨가 훔친 양수기는 무려 32대.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농민만 24명에 이릅니다. 벼농사를 짓는 김 씨는 훔친 양수기를 자신의 논에 물을 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경작 면적이 12헥타르나 되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수기를 구입할 돈이 아까워 남의 양수기를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농번기인 그 6, 7월 달에 집중적으로 그 양수기를 절취했는데요. 올해는 가뭄이 들어서 6, 7월 달에 총 7대를 절취했는데 그 농민들의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 논에만 물을 채우려던 한 농민의 이기심이 가뭄으로 타들어간 다른 농민들의 마음까지 짓밟았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남에 이어 전북에서도 국민의당 연쇄 탈당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유인 국민의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제보 조작에 대해 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탈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정가는 궁지에 몰린 국민의당에서 추가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북도당은 당이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있다며 집단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10%로 한정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로 늘리기로 하자 전라북도가 지역의 인력과 자재 비율도 함께 늘려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30%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지역 인력과 자재가 함께 증가해야 새만금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이후 AI 추가 발생이 없고 바이러스 잠복기도 지나감에 따라 정부가 내일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AI가 발생하지 않은 충남 등 10개 시도는 전국으로 닭을 내다 팔 수 있고 전라북도처럼 AI가 발생한 7개 시도는 같은 시도 안에서만 유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닷새만 유통한 뒤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난 6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124개 농가가 큰 피해를 본 가운데 123개 농가가 익산에 몰렸고 나머지 1개 농가는 고창으로 집계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익산에서만 1,016동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수박과 토마토를 판매할 수 없게 됐고 고창에서는 수박 1개 농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응급 복구를 마친 뒤 오는 28일까지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말까지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젯밤 10시쯤 군산시 장미동 군산항 북방파제 서쪽 7.4km 해상에서 7.9톤급 어선 등 3척을 수산업법 및 수사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선들은 상선이 수시로 오가는 군산항 입구에서 항로를 막고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